인생과 처세에 대한 수양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중에서 동양의 처세서에 백미로 꼽는 책은담이 있습니다. 책은담은 명나라 때 홍자성이 지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속에는 유불선을 아우르는 다양한 진리가 스며 있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책은담은 세상을 떠나 자연에 사는 삶도 찬미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도 칭송합니다. 적극적인 삶을 찬양하기도 하고 약간은 소극적인 삶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책은이란 말은 뿌리 따위로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말합니다. 송나라 때의 학자인 왕신미는 사람이 언제나 책은을 씹고 먹을 수 있다면 100가지 일을 가히 이루리라는 말을 했는데 책은담도 이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질적 욕망을 조율하면서 간소한 생활에 만족하고 정신적인 충실을 도모하려는 저자 홍자성의 주장에 어울린다고 여겨 이런 제목을 붙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동양의 최고의 처세서인 책은담에서 삶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한때의 적막을 받을지언정 만고의 처량함을 취하지 말라. 인간의 도리를 지키려는 사람은 한때만 적막하나 권세에 아부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처량함은 영원히 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뜻을 아는 사람은 눈앞의 이욕을 함부로 취하기보다는 불멸의 진리와 훗날의 명예를 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차라리 한때의 적막을 받을지라도 만고의 처량함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 명나라 때 유학자 여신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장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이치를 무서워한다. 또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다만 도리에 의지한다. 정말로 후회해야 할 일은 당장 하고자 결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늘 자신의 마음에 앙금처럼 남아있고 설령 일이 잘 되더라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그것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늘 마음은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편할 수 없습니다. 꺼림직한 것을 버릴 때 마음도 편합니다. 남에게 보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자신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내면의 평안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느니 차라리 소탈한 것이 낫다. 세파의 부딪힘이 얕으면 그 더러움에 물드는 것 또한 얕을 것이고 세상사를 겪음이 깊으면 그 속임수의 재간 또한 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세상살이에 능란한 것보다 꾸밈새가 없어야 합니다. 속세를 건너가기 위해 지나치게 예절 바르고 너무 겸손한 것보다는 차라리 소탈한 자세가 낫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감정을 기초로 해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 또 무엇이 보다 착하고 무엇이 보다 나쁜가, 무엇이 최선이며 무엇이 최악인가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명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가져서는 안 되는 높은 명예만을 바라고 반대로 무엇보다도 치욕을 무서워합니다. 또 질투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통쾌해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불쾌해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감정을 기초로 하여 어떤 사람이 착한가 나쁜가, 유용한가 무용한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의 기복을 줄이고 지나치지 않고 소탈할수록 행복은 더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거울처럼 보여주고 재능은 돌 속에 숨겨라. 자신의 마음가짐은 하늘처럼 푸르고 대낮같이 밝게 해서 어느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신의 뛰어난 재능은 옥돌이 바위 속에 깊이 박힌 듯이 물 속에 깊이 잠긴 듯이
남이 쉽게 알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재능을 갖고 하나의 재능을 위해서 태어난 자는 그 속에서 그의 가장 아름다운 생존을 발견해낸다고 합니다. 재능이란 것은 자기 자신을, 즉 자기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재능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지며 인격은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재능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은 적절한 때에 보여주어야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주를 남발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시기하거나 과도하게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재주를 숨기는 것은 늘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이 흔하다면 보물이 아니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이 가진 귀중한 재주를 깊이 간직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알고 있어도 아는 체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권세와 명리의 호화로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깨끗합니다. 나아가 가까이 할지라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더욱 깨끗합니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은 고상합니다. 나아가 술수를 알고도 그 수를 부리지 않는 사람은 더욱 고상합니다. 금전, 쾌락 또는 명예를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사랑을 다음과 같이 설파합니다. 모든 신의 창조물을, 그 속에 있는 한 알 한 알의 모래를 모두 사랑하라. 모든 나뭇잎을,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사랑하고 모든 식물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걸 사랑하노라면 너희는 사물에 있어서의 성스러운 신비를 파악할 것이다. 일단 너희가 그것을 파악하면 너희는 나날이 더 잘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모든 걸 포용하는 사랑으로서 온 세계를 사랑하게 되리라. 권세와 명리에 물들고 그것을 쫓으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들로부터 원망을 사고 시기와 눈총을 받게 됩니다. 남을 누르고 그 위에 서려고 한다면 이 역시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원한을 사게 됩니다. 그런 원한은 결국은 화를 불러옵니다. 권세와 명리를 알고 있어도 이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바로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두가 본받고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어도 모른 척하는 사람, 나쁜 것과 같이 있어도 그것에 물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약은 달고 몸에 좋은 약은 쓰다. 귀 속에 항상 귀에 거슬리는 말을 넣고 마음속에 항상 마음에 꺼리는 일을 지니면 비로소 이것이 덕망을 닦아 빛나는 숫돌이 될 것입니다. 만일 말마다 귀를 기쁘게 해주고 일마다 마음을 즐겁게 한다면 그야말로 생명을 그대로 독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귀에 들어오는 말마다 달콤한 말뿐이고 무슨 일이든 마음먹은 대로 되어가는 환경에 놓여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독이 스며들어서 일생을 망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 약은 가능하면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경향은 높은 지위에 있거나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두드러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의 부하 직원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여 상사가 얼굴을 찡그리게 하기보다 상사가 기뻐하는 정보만 제공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벌거벗은 임금님은 자신 또는 그 조직이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할 수 없어 사상 누각을 지어놓고 거들먹거리며 기분을 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국을 맞게 됩니다. 항상 달콤한 말은 나를 병들게 하고 조직에서는 그 조직을 병들게 합니다. 쓴소리를 들어야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조직은 위기를 정확히 간파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쓴 법입니다. 개인과 조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는 매우 쓴 것입니다. 하지만 쓴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것입니다. 고요하게 움직이고 웅장하게 고요하라. 천지는 적연히 움직이지 않지만 그 활동은 조금도 쉬는 일이 없습니다. 해와 달은 밤낮으로 바삐 달리지만 그 밝음은 만고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한가로운 때면 긴급한 일에 대응하는 마음을 가지며 바쁜 때면 느긋한 멋을 지녀야 합니다. 군자란 현실에서 살면서 동시에 초현실적인 것을 지니고 있는 전인적 인간을 의미합니다. 군자는 인생을 절대로 사회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인간이 아닙니다. 군자도 역시 범인과 마찬가지로 지상의 삶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촛불의 불꽃처럼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매일 보는 해와 달도 똑같아 보이지만 날마다 변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변화를 음미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같다고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도 늘 변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반드시 즐거운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야 하고 즐거움이 있으면 고통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를 즐기되 늘 다음 변화를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다시 봄은 찾아오지만 다시 찾아온 그 봄은 작년의 그 봄의 기운과 다른 봄입니다. 늘 모든 것에 그 깊은 속을 보고 변화에 대비하는 삶이 멋있는 삶입니다. 지극한 평범한 것 속에 지순한 비범이 있다. 진한 술이나 기름진 고기, 또 맵거나 단 것은 참다운 맛이 아닙니다. 참다운 맛은 다만 담담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재주가 신기하거나 특이하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만 평범할 뿐입니다. 평범한 것을 매일 평범한 기분으로 행하는 것이 비범입니다. 평범함 속에 위대한 정신이 있습니다. 평범함은 느릿하고 활기가 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나타날 때에는 거대한 산악처럼 모습을 드러냅니다. 위대함은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함에서 덕을 배웁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파랑새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찾고자 하는 파랑새는 멀리 있거나 새로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파랑새는 매일 우리가 사는 평범한 삶 속에 늘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느냐? 아니면 느끼지 못하느냐는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위대함은 평범함을 꿰뚫어 보고 평범함을 자신 속에 체화하는 데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쥐를 보고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성공했고 3M은 접착제를 만들려다 실패한 물건으로 포스트잇을 만들어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평범함 속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위대함을 만드는 것은 원래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평범한 것을 알아볼 때 비로소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 후에는 꼭 반성하고 실패해도 포기해선 안 된다. 총애를 받을 때 불행이 싹 틉니다. 그러므로 만족할 때 빨리 머리를 돌려야 합니다. 실패한 후에는 필연코 성공할 기회가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바로 손을 떼지는 말아야 합니다. 인생이란 늘 변화무쌍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한 인간이란 습관적 동물이기 때문에 좋은 상태건 나쁜 상태건 간에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오고
둥근 달은 이질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때에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며 역경에 처했을 때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현란하게 피는 꽃도 한철이요. 폭풍내우도 한때라는 생각을 갖고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기른다면 좌절에 빠지더라도 그것을 바닥으로 삼아 다시 차오를 힘을 얻고 절망에서 낙오되는 비극 속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조는 담백함으로 다듬어지고 호사로 인해 잃는다. 명아주국을 먹고 비름나물로 창자를 달래는 사람은 얼음처럼 맑고 옷같이 깨끗함이 많지만 비단옷 입고 쌀밥 먹는 사람일수록 종로로 신용을 달게 여깁니다. 지조란 단박함으로써 밝아지고 절개는 기름지고 달콤한 맛 때문에 잃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 구할 것도 없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가 누구이든 해야 할 말은 분명히 직언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양심에 호소하고 그 양심에 충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또는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자신의 본심을 위장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아첨을 떠는 것만큼 가련한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습관화되어 굴욕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지위와 명예를 서슴지 않고 자랑까지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때론 자신의 절개를 굽히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들 사람들은 말하지만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호사를 부리려고 아첨하지 말고 자신만의 단박함을 지닐 때 스트레스도 덜 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는 동안 불평을 듣지 말고 훗날 은택을 기억하게 하라. 살아생전의 마음은 너그럽게 활짝 열어놓아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의 탄식이 없게 하고 사후에까지 남을 은택은 오래도록 전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부족한 느낌이 없게 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타인을 대할 때 가급적 관용하는 마음으로 대해서 상대방이 불만스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많은 은혜를 남겨서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어야 합니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은 물질적인 재화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만이 가진 지식,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암묵적인 지식은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남에게 선선히 가르쳐 주는 것이 남이 보기에도 좋은 일이며 자기 자신의 진보와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마음이 이타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근원이 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좁은 길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가장 좋은 처세이다. 벼랑 길 좁은 곳에서는 한 걸음 양보하여 다른 사람이 먼저 가게 하고 맛 좋은 음식은 세 푼을 덜어 남에게 양보하여 즐기게 하세요. 이것이 곧 세상을 사는 안락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의식은 곧 자기 향상을 위한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의식으로 남을 이기기 위해 길을 씁니다. 세상에서 한 발짝 멈춰 있다가는 금방 추월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질과 능력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 일만큼은 남에게 지지 않겠다는 자신감은 반드시 있어야 하겠지만 일에 따라 이것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으니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현실적 인식도 필요합니다. 자신은 서투르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남과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경의를 표하고
그의 힘을 빌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합쳐져 조화를 이룬다면 쫓고 쫓기는 경쟁 사회보다는 우리가 살아가기에 안락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경쟁보다 양보와 협력이 요즘 사회에도 더욱 요구되는 것입니다. 무력을 덜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사람이 되어 어떤 위대한 사업이야 못할 망정 세속의 정만 벗어날 수 있다면 인의 명사가 될 것입니다. 학문을 닦아서 특출한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무력의 누만 덜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의 성인의 경지를 넘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분야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업적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이상할 만큼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너무 많아서 남의 위에 서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 금전에 치사할 만큼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로부터 미움을 사는 사람, 너무 편파적이어서 자신의 친척이라든가 자기 파벌의 사람만 중요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 등이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업적은 업적이고 인간성은 인간성이라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내려주는 것이 옳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모든 일을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용을 추락시키고 인격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무력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싼 것을 사면 더 좋고 비싼 것을 갖고 싶습니다. 이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무력에 빠지지 않으려면 넘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과하게 가지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가지려는 욕심, 그런 과한 욕심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이 떳떳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기초가 된다. 세상을 살아가면은 한 걸음 양보함을 높게 여기니 한 걸음 물러섬은 곧 몇 걸음 나아가는 바탕입니다. 남을 대접하면은 조그만 너그러움도 복이라 하니 남을 이롭게 함은 바로 나를 이롭게 하는 바탕입니다. 시장에서 동일한 품목을 파는 가게끼리 판매 경쟁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엎치락 뒤치락 둘이 싸움을 하게 된다면 뜻밖에도 제3자가 어부지리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경쟁을 포기하고 양보한 다음 보다 넓은 시야에서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기초가 된다는 말은 머리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을 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 우위에 섰을 때 약한 상대방을 몰아붙여서 적을 만든다면 서로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부터 큰 일을 성공시킨 인물들은 적당한 선에서 상대의 체면도 세워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내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상대방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를 곤경으로 몰아넣으면 결국 그 화가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때문에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세상을 편안하게 사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즐김은 분수를 넘지 말고 노력은 분수를 줄이지 말라. 은총과 명리에는 남의 앞에 서지 말고 덕행과 사업을 하면은 남에게 뒤지지 마세요. 남으로부터 받는 일에는 분수를 넘지 말고 남을 위해 행하면은 자기 능력을 줄이지 마세요. 현대를 가리켜 흔히 자기 자랑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에 열을 올리고 남보다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자랑하고
성공해서 각광을 받았던 사람이 그 지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예는 뜻밖에도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주위의 바람을 타게 되고 사소한 실수로 그 무대에서 내려오게 마련입니다. 한편 자기를 내세우려고 애쓰지 않고 나설 곳 나서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고 함부로 나서는 일이 없으며 남이 보든 안 보든 꾸준히 실적 쌓아 올리는 사람은 의외로 긴 기간 동안 관심과 사랑을 받습니다. 공기나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주 필요하고 반드시 일이 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래도록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뒤엎을 만큼 큰 공로도 자랑을 하면 허사가 된다. 세상을 뒤덮는 공로일지라도 자랑금이라는 한 글자를 당해내지 못하고 하늘에 가득 차는 허물일지라도 뉘우칠 회자 하나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공적을 세웠다 해도 스스로 치적을 자랑하면 공로가 허사로 돌아갑니다. 또한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스스로 뉘우치면 용서받고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큰 공적을 세운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사자는 잘못을 공적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라겠지만 공적은 어디까지나 공적이고 죄는 어디까지나 죄인 거라고 보는 것이 현대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승리에는 행운도 있을 수 있지만 패배에는 우연한 패배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성공의 참된 요인은 뜻밖에도 당사자 눈에는 잘 띄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하면 그 결과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결과만을 놓고 자랑한다는 건 위험하기 짝이 없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과대 포장해서 생각하고 모든 일에 오만하면 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남의 성공에 대해 박수치기보다는 남을 깎아내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남이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돼야 자신이 돋보인다고 착각합니다. 때문에 조금 잘 됐다고 우쭐하지 말고 좋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명예를 독점하지 말고 부끄러움을 남에게 떠넘기지 말라. 완전한 명예와 아름다운 절개는 혼자만 차지하지 마세요. 조금은 남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해가 올 것을 피하고 몸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욕된 행실이나 더러운 이름은 절대로 남에게 미루지 마세요. 잘못된 것을 조금은 자신에게 돌려야 빛이 나고 덕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적과 명예는 결코 혼자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도 어느 정도 나눠주어 신망과 질투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실패와 오명을 모두 남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어느 정도는 그 책임을 짐으로써 겸손을 기르고 인격을 연마시켜 나가야 합니다.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진실된 마음으로 모두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남이 실패하여 곤경에 처했을 때 운이 나빴던 거야. 나도 성심껏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며 진심으로 동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주변에는 자연히 힘을 빌려주고 지혜를 모아주는 협력자들이 찾아들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혼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큰일도 남들의 도움으로 능히 해낼 수 있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깨끗함은 더러움에서 생겨나고 밝음은 어둠에서 생겨난다. 굼벵이는 지극히 더럽지만 매미로 변해서 가을바람에 이슬을 마시고 썩은 푸른 빛은 없지만 반딧불이로 변해서 여름밤에 빛납니다. 진실로 깨끗함은 항상 더러운 데로부터 나오며 밝은 것은 늘 어둠 속에서 생기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썩은 풀잎을 보면 아무 쓸모도 없고 냄새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썩은 풍에서 반디벌레가 생겨나서 여름밤을 아름답게 빛냅니다. 빈민촌에서 봉사하던
어느 성직자는 말년에 다음과 같이 수료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나고자 혹은 생활이 파탄되어 모여든 빈민들 중에는 나보다 더 순수하고 고귀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랬기에 나는 용기를 얻어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빈민들 속에서 외견보다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거짓된 아름다움의 베일 속에 숨겨져 있는 추악함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의 소유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사물은 보이는 그대로가 전부가 아닙니다. 외견만 보면서 그것에 속지 말고 그 본질을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한 것은 모두가 객기이다. 오만불손한 태도는 모두 다 객기입니다. 이 객기를 항복받은 뒤라야 바른 기운이 펴질 것입니다. 밉다거나 곱다고 여기는 감정도 이해를 따지는 지혜도 모두 다 헛된 마음입니다. 이 헛된 마음을 소멸시킨 뒤라야 진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만큼 알듯하면서도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높이며 남을 깔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자만심으로 남을 깔보는 사람은 그것이 허물어지는 날에는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맙니다. 어렸을 때부터 칭찬만 받고 자란 인재는 하찮은 일로 인해 쉽게 무너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대개 사리 판단을 분명하게 하질 못합니다. 이는 흔들리는 물속에 비치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진실됨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쫓는 것입니다. 고정관념과 선입관으로 가득 차 있는 머릿속에는 제 아무리 새로운 정보라 할지라도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똑똑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적인 성장은 멈추게 되고 일을 편협하게 추진하며 융통성 없는 꼰대가 됩니다. 결국 인생을 후퇴하는 길밖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최고라는 오만한 자세를 버려야 참다운 모습을 보는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일에 임할 때는 언제나 사후에 후회할 것을 분별해야 된다. 배부른 다음에 먹을 것을 생각하면 맛이 좋고 나쁘다는 구별이 사라지고 남녀 간의 잠자리를 가지고 난 후가 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관념조차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사후에 뉘우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면 일하기 전에 항상 먼저 깊이 생각한다면 본성이 안정되어 어떻게 움직인다고 해도 바르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재물욕, 식욕, 성욕, 명예욕, 수면욕 등이 그것입니다. 본능적인 이 5욕은 항상 적당히 충족시켜야 합니다. 당소설 침중기의 한단지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단지몽의 뜻은 일생이 꿈과 같이 허무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소설의 내용을 간략히 말해보면 조나라의 도읍한단에서 노생이란 가난한 청년이 낮잠을 자다가 명문 집안의 규수를 얻어 장가를 들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토록 바라던 부귀영화를 다 이루지만 그 생활 또한 지루해서 가난했던 옛날을 그리워하다가 꿈을 깬다는 내용입니다. 욕망은 대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공허감을 가져다 주거나 또 다른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한 욕망은 항상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합니다. 끝을 생각해보고 일을 시작하라. 허무함을 미리 생각하고 과한 욕망에 휩쓸리지 말라. 이것이 일과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산림 녹수에 있더라도 천하를 잊어서는 안 된다. 높은 벼슬자리에 있을 때는 산과 들에 있는 것과 같은 여유로움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초야에 묻혀서 지내더라도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야 잘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주어진 상황에서 주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자극에 반응만 되풀이해 가지고는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환경을 떠나보다 넓고 보다 높은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현실의 환경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상정해 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이사이에도 창문을 통해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계절이 바뀌고 있는 걸 느끼는 사람이라면 오로지 일에 빠져서 부하 직원이나 가족들을 잊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선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사회적 관심을 잃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노화를 지연하고 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으로 되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상황보다 더 높은 곳에서 보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과실이 없으면 공적이고 원망받지 않으면 인덕이다. 세상에 처해서 꼭 공적만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물이 없게 하는 일이 공적이 됩니다. 남에게 덕을 베풀어 자기의 은덕에 감사하기를 바랄 것이 아닙니다. 원망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은덕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극적인 생활 태도만이 반드시 옳고 소극적인 것은 모두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벽돌을 쌓는데도 순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에도 때에 따라서는 제자리 걸음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쉬어야 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조건과 자기 역량을 무시한 채 오로지 하면 된다는 구호를 외치며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실패하고 실적만을 중요시하다가 잘못된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모든 일은 항상 한쪽 방향의 끝으로 가는 것만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휴식을 해야 발전이고 원망을 듣지 않기만 해도 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깔끔하면 남에게도 세상에도 도움이 안 된다. 세심하고 근면함은 미덕임에 분명하지만 너무 고뇌하고 집착하면 자기의 성정을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욕심 없이 담박하다는 것은 고상한 기풍임에 틀림없지만 지나치게 냉담하면 남을 건져줄 수 없고 사물을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빈틈없이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분명 존경할 만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을 상대하고 있노라면 숨이 막힙니다. 그 반면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구애받지 않으며 오로지 무관심한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은 서로 이야기할 일이 있어도 기회조차 주질 않습니다. 사명감에 불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고 매사에 구애됨이 없이 유유자적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일이든 간에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도가 지나치면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폐인이 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을 쫓아하기 좋아하고 유행을 따르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상대하다 보면 강렬한 개성을 지닌 사람이 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살지도 말고 무심하게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며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람입니다. 낮은 곳에 있어 보아야 높은 데가 위태로운 것을 안다. 낮은 곳에 있어 봐야 높은 데 오르기가 위태로운 줄 알고 어두운 곳에 있어 봐야 밝은 데 나갈 때 눈이 부신 줄 알며 정적을 지켜봐야 분주한 움직임이 헛수고인 줄 알고 침묵을 지켜봐야 말 많은 것이 시끄러운 줄을 알 것입니다. 자연의 운행도 그리고 인간의 생활에도 동화과정 생과 사의 순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활동과 휴식, 사와 재생의 리듬을 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생활 방법을 추구하고자 하면 리듬 있는 순환으로 휴식과 내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슬럼프에 빠졌다는 등 혹은 실적이 떨어졌다는 등의 말을 듣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언뜻 보기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번데기가 고치 속에서 화려한 나비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무언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고 잘 안 되는 일이 생긴다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낮추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재생의 시간을 통해서 더 도약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욕보다 더 근본적으로 마음을 해치는 것은 아집이다. 이욕이라 하여 모두가 마음을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집이 곧 마음을 해치는 도적입니다. 여색이라고 해서 반드시 도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섣부른 총명이 곧 도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애욕에 사로잡히는 마음은 사람의 본심까지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편견으로 굳어져 버리는 독선이요, 아집입니다. 독선적 사명감이나 정의감은 이따금 집단적인 광기로까지 번지게 되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동서양의 역사에 나타나는 망국의 발자취가 그러했고, 기업의 도산 역시 그 원인이 경영자의 독선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독선과 아집, 섣부른 총명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반성할 겸허함을 잃게 하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냉철함을 잃게 함으로써 고립과 파멸로 치닫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독선과 아집을 버릴 때 화합과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는 자는 기력을 모아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한다. 학문을 닦는 사람은 정신을 가다듬고 한 곳으로 뜻을 모아야 합니다. 만일 덕을 닦는다면서 뜻을 사업이라든가 공적 또는 명예에만 둔다면 반드시 참된 조예를 지니지 못할 것이며, 글을 읽음에도 시와 부나 읊조리는데 흥을 붙인다면 결코 깊은 마음을 체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세계적 명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하나같이 범인의 경지를 벗어나는 수양과 노력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뼈를 깎는 노력과 피눈물 나는 인내 없이 명성을 드날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처럼 대성하고 명성을 드날릴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불굴의 투지와 확고한 신념,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과 끊임없는 실천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지를 높이려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무엇이든 배우는 데는 집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정신이 산만해서는 시간만 많이 가고 배우는 것이 더디고 성과가 나지 않죠. 그리고 두드러지게 수양하는 사람만이 남이 모르는 초월의 경지를 알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 권으로 읽는 책은담의 내용을 정리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타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 그리고 불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며 타협하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은 복잡해지고 갈피를 못 잡을 것입니다. 비록 나무 뿌리를 씹고 담백한 생활을 할 수 없지만 책은담을 통해서 나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면 스스로의 자유로움을 얻고 인생의 멋스러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의 삶은 늘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책은담의 뜻처럼 나무 뿌리를 씹어먹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으리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당신의 삶이 더욱 잘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지혜명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